이제 드디어 용어 정리 마지막 파트 챕터 4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입니다. 첫 번째, 종합자본 환원율입니다. 자, 종합자본 환원율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되게 생소한 단어죠. 그래서 종합자본 환원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투자론 들어가셨을 때 어림셈법이라는 곳에서 승수법과 수익률법에서 보게 될 겁니다. 특히나 요거 하나만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종합자본 환원율은 순소득 승수의 역수이다. 하나만 체크. 그러면 종합자본 환원율은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입니다. 라고 하시고, 어떻게 보냐면요. 종합자본 환원율은 뭐분의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을 말한다. 라는 것만 체크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나중에 계산을 통해서 구하게 될 텐데, 요거 잘 보세요. 종합자본 환원율과 순소승수는 무슨 관계? 역수관계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잠깐만. 여러분들이 맨날 저한테 교수님 계산 문제는 다 계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역수관계를 이용하신다면 두 개의 지문을 동시에 푸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34회 기출문제입니다. 4번 34회 기출문제입니다. 보기 몇 번? 보기 4번. 보기 5번이었습니다. 순소득 승수가 얼마? 5. 종합 자본 환원율이 20%. 자, 종합자본 환원율과 순소득 승수는 역수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우리는 오지선다형 중에 하나의 답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죠. 순소득 승수가 5가 나왔다는 소리는 역수관계에 있는 종합자본 환원율은 얼마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얼마? 5분의 1이 나왔다는 소리죠. 5분의 1은 몇 퍼센트예요? 20%죠. 그러면 순소득 승수가 5일 때 반드시 종합자본 환원율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2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4번 지문과 5번 지문은 동시에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틀린 거를 고르는 문제였거든요. 됐어요? 물론 맞는 것을 골라도 이게 복수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느냐라는 걸 통해서 계산 문제도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풀 수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왜? 두 개가 역수관계라며. 이게 문제를 스마트하게 푸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 문제도 이론적인 내용을 통해서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있다. 그래서 저는 4번, 5번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만 보고도 깨달을 수 있었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됐죠? 다음입니다. 주택자산증권입니다. 아까 했죠? 자산담보보증권의 안에 있는 거. 그래서 MBS는 세 가지가 있어요. MPTS, MBB, MPTB, CMO. 그래서 지분형의 MPTS, 채권형의 MBB, 혼합형의 MPTB와 CMO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체증권 중에서 이건 지분형, 그리고 저당담보채권은 채권, 그리고 혼합형은 섞은 거. 다계층 역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류만 구분합시다. MPTS, MBB, MPTB와 CMO는 혼합형으로서 같다. 요거 세 개 이렇게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당의 채권의 유동화 과정에서 HF가 집합물을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증권,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MBS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MBS의 시초는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돌아온 군인들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한국에서는 IMF 이후에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그거 서비스로 상식으로 하나 알아가세요. 자, 준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 자,
통계론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나중에 준이란 말을 3개 들을 거예요. 뭐? 첫 번째는 준부동산, 두 번째는 뭐? 준지대, 마지막에 뭐? 준주택. 요거 3개를 들을 텐데 첫 번째 준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은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왜 준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기 등록을 공시 방법으로 씁니다. 뭐? 등기 등록을 뭘로? 공시 방법으로 씁니다. 자, 생각해보죠. 준부동산의 가장 큰 예시가 여러분 자동차예요. 준부동산. 여러분, 자동차는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시합니까? 공개적으로 게시, 볼 수 있게 합니까? 자동차 등록증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이 뭐다? 공시 방법으로 쓴다는 것이 첫 번째, 부동산과 준하는 성격의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당권의 객체 혹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저당권이 무슨 말이냐?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습니까? 네. 자동차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담보대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당권의 객체가 되게 됩니다. 부동산 당연히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죠. 주택 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그렇죠. 마지막,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감정평가의 대상이라는 말이 뭐냐? 가치 산정. 뭐? 경제적 가치를 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중고차 시장에 갔어요. 그렇죠? A라는 중고차 시장에서 3천만 원, B라는 중고차 시장에서 2,900만 원. 그렇죠? 이렇게 가치를 평가받죠. 우리 이거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성격 때문에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준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종류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20톤 이상, 항공기, 기계설비, 어업권, 광업권 있으며 우리는 자동차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명백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준부동산이었습니다. 다음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 요거 뭐예요? 타인 자본을 이용,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 이렇게까지만 체크. 됐어요? 그래서 돈 벌면 뭐? 정의 레버리지. 이러면 뭐? 부의 레버리지. 우리 아까 리을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했어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 똑같은 말이에요. 했던 거니까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들어만 두시고. 자, 지분금융입니다. 지분금융. 정의와 뭐 종류가 중요하죠.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분권을 팔거나 주식을 발행하는 금융을 말한다. 즉 지분금융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거 팔아서 돈 마련하는 것을 지분금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 자동차가 몇 대? 2대가 있어요. 한 대를 팔아서 돈 마련했어요. 이게 뭐? 지분금융.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자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지분금융. 그리고 뭐? 담보나 채권을 주고 자금을 빌리는 뭐? 부채금융.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2대가 있는데 한 대를 팔아서 돈 마련하면 지분금융이고요. 그 2대 중에 한 대를 맡기고 뭘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으면 부채금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지분금융의 종류 중요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교수님?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투자회사, 증자, 펀드가 있겠네요. 그래서 종류에 있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죠. 그리고 뭐 증자, 뭐 펀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6번입니다.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의 비율을 말하고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이다. 요건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순소득 승수와 종합자본 환원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도 어디서 나오는 건데? 어림셈법에서 나오는 거니까. 지분 배당률은 뭐? 지분 투자액에 대한 뭐? 세전 현금 수지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전 현금 수지다. 요것만 기억. 아시겠죠? 나중에 역수관계는 가서 설명드릴게요. 이건 역수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공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분 투자율에 대한 뭐 세전 현금 수지다. 이게 뭐 지분 배당률. 똑같은 말로 지분 환원율입니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97번으로 넘어오시죠.
지역지구제입니다. 이게 토지 이용 규제 중에 하나인데 토지 이용 규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뭔데?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중에 하나고. 근데 지역지구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용도 지정으로 이용을 바람직하기 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합니다.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부의 외부 효과를 예방하는 겁니다. 지역계획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만 체크. 그래서 포인트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었죠. 뭐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 토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써라라는 거고, 두 번째 뭐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고, 세 번째 뭐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끝. 지역지구제였습니다. 채무 불이행 위험입니다. 이게 뭐예요? 돈 못 갚는 거예요. 그렇죠?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험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돈을 많이 빌릴수록 뭐요? 채무 불이행 위험도 커진다. 이렇게 하면 체크. 자, 체계적 위험입니다. 우리 요거랑 비체계적 위험이랑 구분해서 정리했었어요. 우리 비체계적 위험 아까 했죠? 비체계적 위험. 줄일 수 있는 건 뭐? 비체계적 위험. 줄일 수 없는 건 뭐? 체계적 위험.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뭐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피할 수 없다는 말은 뭐 줄일 수 없는 위험이고, 여기에서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총 위험은 요거 두 개 합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뭐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어. 그렇죠. 체계적 위험은 뭐? 피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줄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점증식 상환입니다. 아까 우리 원금, 원리금 했었어요. 점증식 상환은 가볍게 읽어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미래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차입자에게 유리한 대출 상환 방식이다. 그래서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증식 상환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원금, 원리금, 점증식 상환 방식. 여기 상환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원금과 원리금이 훨씬 더 중요해요. 체증식은 들어만 놓으시면 되고, 포인트는 뭐? 젊은 층에게 유리하다. 그 젊은 층이 뭔데요? 앞으로 미래 소득이 증가할 수 있을 젊은 층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다음입니다. 자, 총부채 상환 비율 DTI입니다. 연소득에 대한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자, 그래서 DTI니까 I는 뭐야? Income. D는 뭐야? Debi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ebit 하시면 됩니다. Debit. Debit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연수입, 뭐 부채 서비스. 그렇죠? 부채 서비스 나왔죠. 똑같은 말 뭐? 원리금 상환액. 아시겠죠?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그럼 교수님 그 차입자의 소득이 뭔데요? income. 그렇죠? income 아시겠죠? 안으로 들어와라. 뭐가? 연수입이. 그래서 수입을 income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안으로 들어와라. 아시겠죠? income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포트폴리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최고가 되고 위험이 뭐 최고가 되는 투자 조합을 말한다. 뭐예요?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도 높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 이거예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결정된다. 요것만 체크. 그래서 이렇게 안 중요해요. 이건 좀 덜 중요할 것 같다. 요것만 체크.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어디서 구성이 된다고요? 어디서?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 뭐 접하는 점에서 형성이 됩니다라고만 정의.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뭐요? 효율적 전선과 뭐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만들어진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택지입니다. 택지. 그렇죠? 주택 할자의 택자예요. 그래서 택지는 뭐 건축 가능한 땅 이렇게 됩니다. 건축 가능한 땅. 교수님 뭐가 있는데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 그래서 택지는 건축법의 대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뭐
건물 등을 어떻게 하는 거?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뭐가 있는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그게 뭔데? 택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말 그대로요.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과 원활한 계획의 수립과 진행을 위해서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것 같거나 지가가 갑자기 오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뭘로요?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끝.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가가 갑자기 오르거나 그럴 우려가 있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곳에서 뭐 5년 이내에 지정할 수 있다. 누가? 국장과 시도지사가. 이게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다음 토지 선매제도입니다. 여기 다 공법 내용인데. 시장군수 구청장은 뭐야? 공익사업용 토지나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여기까지 체크. 여기까지만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LH에서 뭐 그다음 대통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에서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들 토지 중에서 매수할 자를 미리 지정하여 뭐요? 그 토지를 어떻게 한다? 협의 매수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개발하라고 부여받았는데 계약했어요. 계약했는데 원래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요? 국가나 지자체나 LH가 뭐요? 원하는 경우 그 땅 살래요. 너 이 땅 제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잖아. 나 그 땅 살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뭐예요? 골라서 지정해서 너가 사. 라고 얘기해서 그 토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협의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전에 강제수용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강제수용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협의 매수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게 뭐다? 토지 선매제도.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계약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부여받았는데 그 땅을 원래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거야. 내가 하겠다는 대로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야, 우리 그거를 사야 되겠다고 지정을 해줘서 너 사! 한 거야. 사!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야, 협의 매수하세요. 이게 뭐예요? 토지 선매제도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 그렇죠.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이게 선매제도인 거예요. 선매제도. 아시겠죠? 그렇게 제정. 자,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입니다. 자, LH가 미리 사두었다가 이후에 공공용지로 쓰거나 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무슨 개입? 직접 개입 수단. 이렇게 하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토지비축제도 뭔데? 미리 사두는 거. 끝. 평균분산결정법입니다. 평균분산결정법. 위험과 수익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동일한 위험의 투자안 중에서는 뭐 기대 수익률이 큰 것을 선택하고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갖는 투자안 중에서는 뭐 위험이 낮은 것을 선택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동일한 위험이 같아요. 동일한 위험인 경우 무엇을 선택한다? 수익률이 뭐 큰 거. 오케이. 그런데 동일한 수익률이에요. 무엇이 작은 거? 위험이 작은 거 선택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동일한 위험은 수익률 큰 거. 동일한 기대 수익률이라면 뭐가 작은 거? 위험이 낮은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평균 분산 결정법. 여기다가 하면 되겠네. 동일 위험이라면 어떤 거? 수익률은 높아라. 동일 수익률이라면 뭐는 위험은 어떻게 된다? 낮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어요? 평균분산 결정법이었습니다. 자, 다음 포락지입니다. 포락지. 공유수면관리법에 있었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뭐 포락지. 영등포, 마포할 때 그 포자예요. 배될 수 있는 곳. 그래서 포락지. 그래서 과거에는 원래 여러분 뭐 밭이나 논이나 이랬어요. 근데 물에 침식돼서 없어진 거야. 원래 등록은 되어 있었습니까? 등록은 되어 있었겠죠. 우린 그걸 포락지라고 얘기합니다. 포트폴리오 효과입니다.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뭐 분산 투자해라. 분산 투자할 때 투자자가 소유하는 여러 종류의 자산의 집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죠? 분산 투자함으로써 무엇을 제거한다?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아시겠죠? 결합 편익을 얻는 것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말은 표준지는 일정한 지역마다 그 지역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표준적 이용이거나 규모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조사평가하며,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조사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조사평가하며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시지가는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거나 국공유지의 지분이나 처분 등에 활용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체크,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두시길 부탁드리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요하죠. 올 초에, 그러니까 2023년이죠. 2023년 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요? 비소구이기 때문입니다. 비소구란 말이 무슨 뜻이냐? 사업을 망해도, 그쵸? 돈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돈 돌려받을 수 없다. 이게 PF의 포인트. 자, 보시죠. 개발 사업할 때 사업주의 물적 담보가 아닌 사업성의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나 앞으로 돈 벌 가능성이 이러이러하게 있으니까 이거 보고 돈 빌려줘, 이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위험성이 커요.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뭐도 크다? 수익률도 크겠죠. 그거 고려하시고요. 일반적으로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실패 시 사업주에게 상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 비소금융이다.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거기다가 사업주의 기록표에 부채로 표시되지 않는 부외금융이다라는 소리예요. 자, 부외금융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이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PF는 비소금융, 망했을 때 돈 달라고 못합니다. 누가요? 금융기관이요. 그리고 사업주의 원래 BS 밸런스 시트에 아니라 새로운 장부를 쓰는 거예요. 그 새로운 장부는 어떠다? 깨끗하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돈 빌릴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비소구금융, 그렇죠? 그것도 부외금융, 우리 장부 외의 금융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입니다. 필지. 요게 뭐예요? 부필자예요. 부필자. 여러분, 예전에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등기했어요? 부수로 등기했죠. 그래서 부수로 뭐 썼다? 집원 썼다. 집원으로 등록했다. 법률적 개념이다.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썼다. 집원으로 써요. 그쵸? 그래서 여기 조심. 감정평가에서는 획지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법률적 단위로서는 필지를 사용한다.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다. 요거까지만 체크. 뒤에 가서 획지할 거예요. 자, 그 다음 할당 효율적 시장 체크. 자, 할당 효율적 시장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요까지 마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에서 우리 시험과 비슷하게 혹은 문제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 무슨 시장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 요거 두 개가 같은 말이다. 요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자원의 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는 초과이윤 얻는 사람 없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고, 아시겠죠? 요거 두 개가 포인트. 됐죠? 그 다음 넘어오세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이게 종류가 중요합니다.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수년자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요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는 고려합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모두 언제로?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투자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지 말지 투자를 분석할 때 뭐 쓴다고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을 쓴다고요. 종류가 뭐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다고요. 순양가법, 두 번째 뭐 내부수익률법, 세 번째 뭐 수익성 지수법. 요거 세 가지가 있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고 안 한다고? 고려한다고. 그래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는 말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 현재 가치를 똑같게 시점을 맞춘 후에 빼면 순양가. 그렇죠? 빼면 순양가. 그리고 뭐예요? 같게 만들면 내부 수익률. 나누면 수익성 지수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의 종류 뭐?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요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화폐 시간가치 고려합니다. 요거까지 체크.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어디로? 현재 가치로 하리. 요거 조심.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용어 정리였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협의의 부동산은 뭐 민법에서의 규정한 부동산으로서 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우리 아까 광의의 부동산도 했었어요. 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은 뭐예요? 뭐다?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뭐 준 부동산이다. 이렇게까지만 하나 정리해 주세요. 그럼 협의의 부동산은 뭔데요? 토지 및 뭐 그 정착물. 준 부동산 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 대표적인 뭐 자동차, 그렇죠? 그리고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 20톤 이상의 선박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협의의 부동산 뭐라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6번입니다. 확률 모양입니다. 누가 주장한지만 봅시다. 누가 주장했다? 허프. 확률 모양 누가 주장했다? 허프. 그래서 거리와 수와 매장의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허프 확률 모양 계산은 거리의 공간 마찰 개수분의 그렇죠? 거리의 공간 마찰 개수분의 면적이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뭐 공식이다. 일단 써두기만 하세요. 써두신 분과 안 써두신 분의 나중에 차이를 알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한 날과 안 한 날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용어 정리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허프 확률 모형 매번 단골 손님 매번 와. 올해 오고 내일 오고 그렇죠? 작년에 왔던 허프 선생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아시겠죠? 계속 옵니다. 작년에 왔던 허프 선생 죽지도 않고 또 옵니다. 내년에 또 올 수 있습니다. 33회에 와서 이론 문제에서 오류로 인해서 모두 정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4회에 기출 문제로 또 왔습니다. 최상급의 난이도의 기출 문제로 또 왔습니다. 두 번이나 계산하는. 아시겠죠? 내년에 또 옵니까? 또 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준비해야 된다는 거. 자,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뭐요? 사업 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 토지를 구획 개발한 후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그래서 땅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땅이 바뀐다. 그렇죠. 뭐가 뭘로 바뀐다? 소지였던 땅이 뭘로 바뀐다? 택지나 부지 등으로 바뀐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환지 방식 제가 나중에 내 땅 가지고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얼마나 재밌게 설명하는데 환지 방식 한 번만 들으면 깔끔하게 이해가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무엇을 바꾸는 건데 소지를 택지로 바꾸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환지 방식 중요합니다. 나중에 체크해 두시고 설명 들으러 오세요. 아시겠죠? 어디에서 기초 입문에서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수업 들으면 환지가 이게 환지구나 하실 거예요. 됐죠? 자, 환지 방식 뭐다? 소지를 택지로 바꾼다. 획지 나왔죠? 획지. 아까 나왔어. 감정평가상의 개념으로서 뭐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 토지를 말한다. 경제적 개념입니다. 체크. 자, 봅시다, 여러분. 하나의 필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획 그었습니다. 이게 뭐다? 획지. 이렇게 긋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그었어요. 긋다. 왜? 이 획자가 긋다 획자거든. 근데 왜 그었어요, 교수님? 가격 수준이 달랐어요. 왜요? 여기는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고 여기는 얼마? 1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획 그었어요? 가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수준이 다르다. 그렇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필지는 아까 몇 개였는데? 한 개였는데 필지 몇 개?
1개였는데 획지 몇 개? 획지는 2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획지는 감정평가상의 개념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뭐 무조건 경제적 개념이겠지. 경제적 개념이니까 뭐 무조건 가격 나와야 되겠지. 가격 수준에 비슷한 일단의 토지. 그쵸?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하나,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둘. 그쵸? 가격 얼마? 100만 원. 가격 얼마? 10만 원. 획지 몇 개? 2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효율적 시장입니다. 아까 종류 말씀드렸죠? 효율적 시장 몇 개? 종류 3개. 약성,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 아시겠죠? 약성이냐, 중강성이냐, 강성에 따라서 정보, 공개된 정보에 따라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해 넣는 게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나온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갑자기 뭐 어떤 회사가 신약을 개발했대. 소문만 나, 소문만.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소문만 딱 났어요. 소문만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현재 정보가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맞아요? 그 현재 정보를 통해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 우린 그거를 효율적 시장의 개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다? 어원이야, 어원. 이거 어원이 어디다? 주식시장, 주식시장. 어원이 주식시장에서 와서 이거를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응용해서 쓰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응용. 이런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반영된 정보에 따라 뭐 과거, 과거 현재,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을 뭐 있으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뭐 강성 효율적 시장이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 개념도 설명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세하게 모르겠지? 내 수업 들으면 알겠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율적 전선입니다. 아까 우리 했죠? 효율적 전선 무엇이다? 효율적 전선은 뭐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기대율을 나타내는 수익률로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전선을 말한다. 우상향,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뭐?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들어만 두세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동일한 위험에서 어떤 수익률, 최고의 수익률을 얻으려고 하는 거. 동일한 위험, 무슨 수익률?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뭔데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후보지입니다. 우리 아까 뭐 했냐? 이행지 했어요. 이행지. 이행지 했단 말이야. 이행지. 자, 마지막입니다. 택지 지역과 그렇죠. 농지 지역과 마지막 뭐? 임지 지역. 요 세 가지가 있죠. 자,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으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후보지라고 해요. 후보지. 후보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택지, 농지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지 지역 안에 있는 거 뭐? 전지 지역, 답지 지역, 과수원 지역. 임지 지역 안에 있는 거 뭐? 신탄림 지역, 용재림 지역. 여기 내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다 뭐라고 합니까? 이행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얘기를 하는데 다만 혹시나 여러분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교수님, 만약에 밭이 주거지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눈치 빠르신 분들 알았죠. 왜요? 제가 빨간색 했잖아. 뭐 이렇게 바뀐 거 뭐가 되는 거예요?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행지는 하나의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게 이행지고 그 지역을 상호간에 왔다 갔다 하면은 뭐가 되는 거다? 후보지가 되는 건데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역들도 상호간에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일 때는 언제나 뭐? 후보지. 내에서 움직이면 뭐? 이행지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거 잘 구분해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21번까지 용어 정리 다 해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용어 정리가 여러분들에게 학개론에 좀 편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학개론이 훨씬 더 쉬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이 기초 입문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그 도움을 시발점으로 출발로 여러분들이 학개론에서 반드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강의를 통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용어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진짜 실력과 진짜 재밌는 강의는 본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